창업 현황을 좀 살펴보면, 한 2006년부터 지금 2016년, 지금 창업진흥원에서 한 3년마다,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올해 아마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결국은 이제 현실값들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 추세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제조업을 많이 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뒷단에 나오긴 할 텐데, 이제 그건 다른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흐름들만 보면, 창조경제를 얘기하면서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 연구소 기업들을 키우면서 제조업을 육성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늘어났고, 또 10,000개 이상 키워졌다는 건 정책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출판 관련된 것들, 뭐 전자출판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그다음에 뭐 사업 서비스, 교육, 보건복지, 예술 뭐 이런 데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편향성이 확 보이는 것들을 보면 제조업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구나. 물론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이 추세로 보면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 건가? 네, 이렇게 하나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제조업이 커지면서 그러면 무슨 기술을 쓰지? 라는 가정, 추정을 증명하는 얘기들이 4차 산업 기술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파생적으로 듬성듬성 이제 좀 증가하는 데들이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10,000개 이상 기업들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또 창업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2명, 3명씩만 있어도 3만 명, 4만 명 정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물론 이 카테고리가 지금은 기술 기반이에요. 그래서, 일반 창업 분야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기술 기반에서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어디로 들어갈까? 그러면, 제조업 쪽은 꽤 많이 도전하고 있구나. 또, 이제 여러분 원우님들도 고민하시는 창업 분야가 제조업이라면 이상한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엔터테인먼트 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쪽에 데이터를 보면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이 고만고만한 곳에서 빅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을까? 없는데 만든다. 나는 만들 수 있다. 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확증 편향이 좀 강화된 거 아닐까? 그럼 이제 검토할 게 좀 많아지겠죠. 네. 뭐 반대 반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다. 뭐 도전 정신 좋아요. 근데 과학자, 저희가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피저빌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될까? 리얼리티로 정말 반영이 될까? 네, 여기까지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놓고 의지와 상관없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공학자적 입장에서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제 일반 비기술 분야로 보면 이제 확연하게 좀 보여요. 건설업, 도소매, 당연히 이제 배민이라든가 어, 야놀자, 여기 어때? 요즘 뭐 이렇게 유통 플랫폼들, 소카 이런 게 이제 도소매 중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고 운수업도 좀 늘었죠. 그다음에 숙박 늘었고, 그다음에 좀 박근혜 정부 때 좀 특이하게 나온 게 부동산인데 이게 공간 쉐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 공유주택, 공유주방, 공유사무실, 공유 공유 뭐 공장 뭐 이런 제조업 시설들 많이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무유자원들을 좀 이노베이션하는 도전은 꽤 많이 했었었구나. 그때 정부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뭘 당연히 문재인 정부 건 데이터가 없으니까 객관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도 크게 변하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맥락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일자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만 보면 10,000개 이상 늘어나는 데들이 몇 군데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또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야의 영역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하면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좀 위험하게 좀 보셔야 해요. 하나 또 보면 이제 앞서 창업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이 분석 데이터를 보면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전체 분야 중에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분야를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쭉 보니까 종사자 비중이 업력 1년 이내에 있는 기업에서 10%를 거의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창업 분야거든요, 거의. 그리고 이제 5년, 10년 정도 넘어가면 비율이 좀 떨어져요. 사람은 적고 회사는 크고 그러면 시스테믹하게 뭔가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거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뒤로 가면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만 멀티로 일하는 게 많을지 아니면 멀티로 일하는 거를 다 아웃소싱하고 본인들은 강점에 집중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효율 분석을 해보면 티가 좀 나게 됩니다. 이제 이 근거만 보면 이 앞단에서만 보면 창업을 하는 그 기간에 전체 일자리의 10% 이상을 창업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한 10년 넘어간 기업들이 한 3, 40%를 차지하긴 하는데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반 정도까지는 커버하고 있다면 대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일자리를 왕창 키우는 거 또는 창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왕창 키우는 거 그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중견기업급을 키우거나 대기업 기업들하고 우호적으로 지내게 되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인 경우가 많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창업 기업들, 그다음에 예비 창업 기업들을 계속 육성해서 잠재적인 일자리를 키우는 것들도 정책의 좋은 접근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랑 창업과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조금은 객관적으로 반증을 좀 해봤고요. 자, 네. 앞서 설명드린 거 좀 요약해보면 1년, 3년치 정도가 25%, 30%, 네, 10년 넘어가는 데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5% 내외잖아요. 그럼 비슷하거든요. 1대1 정도가 되고. 물론 지금 추세를 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제 편향성이 엄청 심해진 거고, 중간 단계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망가진 거죠. 왜냐하면 창업 1년, 2년 고기는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중간이 망가진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되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데이터만 보고 나면 어떻게 움직여 가려고 하는지가 대강 추정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라서 잠깐 공유를 드렸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들 보면 앞서도 이제 기술 기반 쪽이 비중이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비기술 기반이 증가율이 좀 낮아요. 요게 좀 메시지가 좀 특이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총량으로 보면 비기술 분야, 뭐 도소매 이쪽이 훨씬 많죠. 인원수도 많고 키워지는 또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기울기가 약간 기술 분야에서 많아져요. 이건 이제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중장년들의 은퇴 시즌들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에서 나올 만한
기술자들이, 잠재 기술자들이 많아졌어요. 또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많아지겠죠. 네. 그 시대가 저번에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71년생, 지금 50인데, 이분들이 기업에서 은퇴가 되려면 65세, 뭐 60세라고 보면 10년 남았잖아요. 근데 풀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45세에서 55세 사이에서 은퇴가 막 생기는데, 70년생, 뭐 69년, 73년 요 정도 되는 사람들 한 해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98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한 5년 간격으로 이제 그룹이 나오면 한 500만 명이 창업, 예비 창업 대상자고 은퇴 예정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이과 계열이겠죠. 문과보다는. 또 기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테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술 창업을 루트를 좀 넓혀놓는 구조가 되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 창업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건 요것 때문이에요. 한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가 더블이에요. 비기업은 한 3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면 기술 기반은 한 7명, 6명 이 상태예요. 2배 많죠. 그러면 일자리를 확 키우려면 비기술 기업을 여러 개 키우는 것보다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게 핵심적으로만 키워도 숫자가 같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효율 베팅을 기술 기반으로 하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도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 기본법의 개정이 2월에 됐었는데 거기에도 기술 창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은 창업의 한 유형이다. 이걸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선언들이 법에다가 규정이 됐으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그 기본법을 바꾸긴 좀 어려 보여요.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요 구조가 이제 여러분 지스트나 카이스트, 뭐 디지스트 이런 기술, 첨단 기술이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 창업을 하시면 고급 기술들을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필요로 하는데 그 수요가 본인들이 잘 아니까 이제 급이 좀 높아지겠죠. 물어보는 것들도 꽤 많아질 거고, 네, 이제 그 수요들도 기초과학에서는 계속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존과 관련된 얘기들도 하게 돼요. 1, 2년 차들 뭐 한 10%, 20%씩 키워나가고 있는데, 국감이나 정부 언론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는 창업을 해놓으면 오래 못 살지 않냐, 금방 죽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폐업률이 한 75% 되지 않냐. 그러면 한 4개 중에 1개는 살고 나머진 다 폐업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폐업하면 이제 손실 자원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기회비용도 사라지고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꽤 많아요. 공감합니다. 어설프게 창업을 하는 거를 키워서 10%, 20%, 30%까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2년, 3년 있다가 폭발해버리면 다 실직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뀔 때도 그 부분은 되게 리스크를 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성장하는 구조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벤처 창업론이나 벤처 기업화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그다음에 사업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상경계열, 경영계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학계열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이언스나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좀 신기한 것들 보면 지금 여가나 숙박이나 이런 데도 5년차 되면 한 20%, 15% 정도만 살고 나머지는 다 폐업을 하는 건데 보면 컨텐츠가 5년 이상 재밌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맞춤형으로 간다면은 쉐어로 가고 이렇게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비즈니스의 사업 기획 컨셉을 계속 갈아타야 되는데 옛날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이제 답이 좀 안 나오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망가지지 않는, 그래도 버티는 그런 데들 보면 전문과학이나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당연히 이제 장비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개선되니까. 기술 전문 서비스들은 본인이 전문성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어, 바꿔나가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전문인들의 성향의 차이이기도 한데 궁금증이 본인이 자꾸 많아지니까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생존력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창업하는 분들 중에 전문 지식 또는 기업 인큐베이팅 하는 이런 분야의 창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중장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한 15%좀 높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면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폐업률이 평균 한 70% 정도 되니까 한 50%까지 떨구려면 아이템을 계속 바꿀 수 있는 또는 아이템을 바꿔도 리스크가 좀 적은 플렉시블한 유연한 조직 구조, 유연한 인프라를 지금부터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국가에 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는 계속 좀 찾아봐야 되겠고 정부 안에 있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각 하나로 본 거는 아이템들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그리고 미디어로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로드맵만 잘 있으면 저 폐업률을 조금 더 낮추고 생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업들도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개 보이는 게 기술 기반은 계속 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꾸준히 늘고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가 거의 더블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서 데이터는 이제 2016년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2016년까지 데이터를 봤다면 현재 정부 현재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또 하시게 돼서 풀 데이터는 받을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부 통계 데이터 그 전수조사는 아니에요. 표본 데이터들을 가진 걸 가지고 2016년부터 그럼 트렌드가 좀 꺾였냐 이 얘기를 좀 보려고 통계청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 추세는 변함이 없더라. 기술 기반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2019년 이게 이제 조사한 게 2019년 자료니까 저 뒷부분은 이제 바이어스 데이터 본 상태로 보고 2020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꺾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슈는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에 기술 기반 창업은 꺾임이 없다.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좀 확증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제 창업 데이터들 현재 시점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도 기술 창업에 대한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보이고 특징적으로 보면 법인도 느는 속도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리한 창업을 하고 있는 게 개인 사업자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또 돌려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의 수익이 높아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부담 경과 구간이 있어요. 뭐 뒤에 이제 재무할 때 볼 텐데
통상적으로 그 기업 이득이 한 4,800만 원 정도 되면 소득세, 기업이 내야 되는 세금 비율이 약간씩 올라가요. 전기세처럼 누진이 됩니다. 그래서 뭐 4,1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그 넘는 이득에 대해서는 조금 고세율이 매겨지고 또 영역이 또 올라가면 또 고세율이 올라가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인으로 되면 최대 22%고 개인 사업자로 하면 최대 45%, 거의 절반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많이 벌면. 근데 이제 많이 벌면 법인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3만 7천 개 기업들이 있다가 갑자기 4만 9천, 또 4만 이렇게 확 탕 튀는 타임이 2017년, 2018년에 있는데 이때 창업 지원을 전폭적으로 이제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시작하면서 기본 요건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을 많이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사례들도 꽤 많아졌던 거로 추론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드라이브가 걸린 거죠.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사후 평가를 해보면서 이게 좋은 정책이었는지 아닌지는 또 한 3년 있다가 평가를 해보면 되겠지만 현재 카운트만 봐서는 잘 증가시키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또 기술 기반 업종들도 보면 뭐 정보통신, 과학기술, 뭐 사업지원, 복지, 예술평가 이런 것들 다 기술 기반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콘텐츠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통계청 쪽 또는 국세청 자료들 또는 법인 등기를 만들고 있는 부분까지로도 이제 다각도로 보니 충분히 증가하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창업 현황들 이제 최근 거 한 2년 정도만 봐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말이 뭐 3%, 4%라고 하지만 사실 좀 큰 숫자들이고요. 이 중에 좀 줄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조업은 거의 불변이었는데 지금 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 중국하고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통해 가지고 제조업이 지금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잘 만들었다면 지금은 좀 흔들려서 여기에 새로운 창업 기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또 반대로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는 좀 불행한 얘기지만 창업 분야에서 보면 여기는 좀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보이는 것들이 사회복지, 보건 쪽. 지금 뭐 코로나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테크 이런 거 다 죽었다가 요즘 또 막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위기가 그의 기회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의 타겟, 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순종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아직 시장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니까 순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종이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어느 쪽에다가 미리 진을 치는 게 좋을까? 그건 이제 영리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업종별로 좀 보면 기술 창업들 최근에 2년 동안에 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추세가 좀 있는데 기술 창업이 약간 줄었어요. 퍼센트가 기존에 한 6.5%에서 지금 한 3. 몇 %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은 요즘 많이 망가져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입 예산 대비 또는 투입 자원 대비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또 회전수 싸움이 되게 많아져야 해요. 부동산 쪽은. 임대라는 것들이 건물주한테 주는 것도 있고 또 건물주와 협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공간들이 퇴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공유라는 얘기들로 계속 커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들은 조금 힘든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다음 정도 시간에 한번 해보겠지만 삼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인스톨, 오퍼레이션, 서포트, 설치하거나 오퍼레이팅 대신해주거나 용역 관리를 해주거나 서포트, 운영 유지를 해주거나 이 부분을 서비스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라는 제품 제조가 서비스화 하면서 고부가가치로 넘어간다는 점. 거기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과학기술이나 사업 지원, 서포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다. 근데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정보통신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에 가깝고 컨텐츠를 어떻게 오퍼레이팅, 운영해주거나 인스톨, 배치해주거나 이런 기술에 기반이 돼 있다면 전문과학 기술은 오퍼레이팅에서 서포트, 사업 지원은 아예 처음부터 서포트. 교육은 머릿속에다가 메시지도 넣어야 되고 그게 필요에 따라서 다시 기억이 나야 되는 것들로 훈련이 돼야 되니까 오퍼레이팅까지 관리는 교육에서 하진 않거든요. 보수교육도 그냥 재교육이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어떻게 보면 좀 저급한 저단계 수준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핫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영역들이 전문과학기술, 자문, 서비스업들하고 사업 지원 서비스들 이런 분야에 이제 증폭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은퇴 각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통해 가지고 대거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가장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자문, 사업 지원, 또 그 전문 지식을 이용한 기술 창업 이런 분야들로 좀 커질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걸 이제 통계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2018년, 2019년에 보니 50대, 60대 창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40대도 만만치 않은 상태까지 올 겁니다. 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5년 전만 해도 인구 통계 정보 안에서 보면 생존율이 한 82점 몇 세까지였어요. 한 80, 평균 80세에서 85세가 생명 연속 존속이 되는 평균 연령이었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02세, 103세 뭐 이 정도까지 늘어날 거고 향후에 태어난 애들은 11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그럼 그 친구들, 그 꼬맹이들은 60세나 50세 은퇴하면 한 30년? 좀 길게는 40년이라고? 60년을 놀면서 살아야 해요. 그거 되게 곤욕일 거예요. 그래서 인생 이모작이라는 개념들을 적용했는데 그건 지금 현 세대 분들이 이모작이 될 것 같고 지금 태어나는 후배들이나 아이들, 동생들은 인생 3모작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들도 되게 많아질 거고 당연히 헬스케어, 그 다음에 시니어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에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은퇴하는 사람들, 기술 창업이 늘어나는 이유들이 고급 기술자들, 이공계 계열들의 은퇴가 이제 막 실현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걱정들이 창업에서도 미리 대비가 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예상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시 50분인데 3시까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